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과학 통합과학 8번째 시간이죠. 8번째 시간 이제 2단원 넘어갔네요. 2단원 지구와 생명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중력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이제 그냥 중학교 때 했던 자유낙하랑 비슷한 같은 거죠. 자유낙하랑 같은 건데 일단 이제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것부터 볼 거예요.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힘력자예요. 힘이 작용하는 것에 대한 거니까 지구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그냥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라서 그냥 힘에 관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힘에 관한 거. 첫 번째 이제 전기력 이제 전하를 띠는 입자들 간에 이제 작용하는 힘, 전하를 띠는 입자 간에 작용하는 힘, 전기력이고요. 마찰력은 접촉한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나타나는 힘. 물체가 접촉을 하면 그 접촉한 부분에 이제 그 물질의 입자들에 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접촉하는 그 두 물질의 입자들 간의 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이제 인력하고 비슷한 거긴 한데 어쨌든 접촉면에서 작용하는 힘, 마찰력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 있죠. 중력은 이제 질량을 가진 물체. 조금 더 잘 쓰자면 질량을 가진 두 개의 물체들 간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에요. 그리고 부력은 이제 뭐냐? 유체라 그러는데 흐를 유자, 그러니까 흐를 수 있는 물체. 그러니까 뭐냐면 액체나 기체가 그 기체 입자, 액체 분자 또는 뭐 기체 분자 이런 액체 분자, 기체 분자들이 다른 물체에다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밀어 올리거나 이제 당기거나 이런 힘인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갖는 부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은 자석이나 이런 자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까요? 자석이라고 그냥 합시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면 이제 전기력하고 자기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자석이 가지는 힘. 그 다음에 이제 탄성력도 있죠. 탄성력 이렇게 여러 가지 힘이 있고요. 이런 힘이 상호작용하는 게 이제 역학적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구와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 여기서 이제 중력에 대한 걸 볼 건데 중력은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질량을 가진 물체 간에 작용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 질량을 가진 물체 간에 서로 작용하는 인력.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지구에서는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당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죠. 물체의 다양한 운동의 원인이 되고 생명 시스템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공기나 물을 이제 지표면에 붙잡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구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기, 대기랑 바다, 호수, 강 이런 물들은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 표면에 이제 붙잡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이제 호흡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생명 유지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있어요. 이제 중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고, 중력의 방향은 이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 질량을 가진 물체 중심, 질량 중심으로 향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더 잘 써줄게요. 질량 중심으로 향한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중력은 힘이에요. 힘이기 때문에 무게하고 같다, 이거는 아마 중학교 때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도 할 건데, 중력의 크기는 무게하고 같아요. 질량하고는 달라요. 중력은 힘이기 때문에 중력은 이제 중력은 이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이제 중력은 이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표시가 되고, 요게 이제 무게랑 같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당연히 중력이 큰 거죠.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뭐 중력에 의한 현상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뭐 잠깐 멈춰두고 여러분 쫙 읽어보고 보면 돼요. 이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보는 현상이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은 가해지는 힘이 중력만 있어야 돼요. 온전히 중력만이 작용할 때,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그 부력 있죠, 부력. 유체가 가지는 부력, 이거랑 똑같거든요.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분자들이 이제 다른 그 자유낙하하는, 그러니까 낙하하고 있는 물체에 가해주는 부력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라는 건 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거라서 자유낙하 운동을 볼 때는 당연히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봐야 돼요. 온전히 중력만, 여기 써놨죠. 온전히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 그러면 이 자유낙하하는 운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1초마다 9.8m/s씩 속력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등가속도 운동이고, 그때 그 가속도가 9.8m/s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당 9.8m/씩 증가를 하니까 가속도는 9.8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 이런 거고요. 얘는 이제 자유낙하일 경우에, 즉 중력과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가속도 운동, 똑같은 모든 물체가 똑같은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질량하고 관계없이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지면에 동시에 도달하는데, 이거 이제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했었죠. 나무공이랑 쇠공 가지고 이렇게 크기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데 재질만 다르게, 그러니까 즉 질량만 다르게 해서 실험을 했을 때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거를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을 했었던 거 여러분 이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는 당연히 깃털은 늦게 떨어져요. 공기 중에서 깃털은, 왜냐하면 저항을 받으니까, 공기 저항을 받으니까 깃털은 이제 천천히 떨어지는데, 쇠공은 공기 저항을 그렇게 많이 안 받기 때문에 거의 자유낙하하듯이 떨어져요. 물론 완벽한 자유낙하는 아니겠지만 자유낙하하듯이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진공 중에서, 즉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공기 저항을 제거해주면
진공에서는 이제 깃털과 구슬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 여기 자유낙하 운동에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이제 그래프를 보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5.8 m/s 제곱 이렇게 되는 이 기울기가 가속도인 1차 함수 형태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나오는 게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여러분 여기서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서로 수직한 방향의 물리적 현상은 상호 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직한 방향의 물리적 현상은 상호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력은 항상 여기 지표면으로 가해진단 말이에요. 중력은 이렇게 지표면으로 가해질 때 수평으로 던지면 중력 방향과 수평으로 던진 것이 서로 수직하겠죠.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의 운동,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운동과 중력 방향, 즉 수직한 방향의 운동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평 방향으로는 우리가 이제 던지고 말았잖아요. 처음에 물체를 딱 던지고 말았기 때문에 초기 속도만 존재하는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해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만 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이 두 개가 상호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따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 따로, 수직 방향 따로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수식 두 개로 따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수평 방향만 딱 봤을 때는 물체의 위치 변화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변해요. 힘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던지고 딱 끝났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이렇게 끝나고요. 연직 방향, 그러니까 수직 방향이죠. 중력 방향으로는 위치가 점점 변하니까 떨어지는 낙하하는 위치가 점점 늘어나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자유낙하 운동, 등가속도 운동. 물체에 중력이 가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요런 이제 포물선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체크하는 시간, 뭐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X축의 좌표, X축 방향 이동 좌표랑 Y축 방향 이동 좌표를 그냥 X 따로 Y 따로 계산을 해서 좌표로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X 따로 Y 따로 계산해서 좌표로 찍으면 이렇게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런 물체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따로, Y축 방향으로 따로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해서 체크를 한다 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면 되고요. 동일한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랑 수평으로 던진 거니까 하나는 자유낙하시키고 하나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인데,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아요. 동시에 지면에 도달을 하는데 차이는 뭐냐, 얘는 자유낙하만 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으로 초기 속도 없이 그냥 쭉 떨어지기만 해요. 근데 얘는 처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속도가 존재하니까 전체적인 속도, 여기 지면에 닿을 때의 속도가 달라요. 얘는
초기 속도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여기 가서는 다르겠죠. 그리고 수평으로 던지는 속력이 클수록 더 멀리 나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뭐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공 던지고 노니까 알 수 있겠죠. 요거 체크해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서 중력의 영향이 뭐냐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대기층 형성,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공기가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공기가 붙잡혀 있고 당연히 지표면으로 갈수록 더 많은 양이 쌓이겠죠. 왜냐면은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는 지표면 쪽에 더 많을 거예요. 왜? 중력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끌려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지표 근처에 공기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동식물이 호흡할 수 있다.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로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나 강, 호수를 형성을 하는 거고, 이 물이 증발해서 이제 구름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구름에서 이제 비가 만들어지는데 구름 속에서 만들어졌던 물방울이 다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죠. 그게 이제 비 또는 눈이니까 이런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지표면에 안정적으로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또는 이제 전정기관, 척추동물이 전정기관으로 몸의 평형을 유지하거나 자세 안정감을 찾는다. 이거는 당연히 중력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전정기관은 중력 방향으로 유지를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 내리고 줄기를 뻗는다.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이고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